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총 길이 25.8m의 우주 발사체가 엄청난 화염과 굉음을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발사 151초 후에 발사체의 추진동력인 75톤급 엔진이 꺼졌으며 로켓은 최대 고도 209km까지 오른 후 나로우주센터에서 남동쪽으로 429km 거리인 제주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그 로켓의 정체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였다. 누리란 세상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로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한국형 발사체의 명칭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온 우주를 누비고 미래 발전을 누리길 희망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시험 발사체를 쏘아올린 까닭은 한국형 발사체의 근간이 되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75톤에 이르는 중형급 로켓 엔진 개발은 누리호 개발의 핵심 기술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주 선진국의 경우 보통 지상연소 시험만으로 새 엔진의 성능을 확인한다. 그러나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이므로 실제 비행 환경에서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가 실시됐다. 국내 첫 우주 발사체는 2009년과 2010년에 2차례 실패를 딛고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거둔 나로호다. 하지만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1단 엔진을 사용해 진정한 한국형 발사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목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의 개발이다. 이번 발사는 75톤급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이며 누리호의 실제 시험 발사는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이루어질 계획이다. 2021년에 누리호 실제 시험 발사 예정. 1차 시험 발사인 2021년 2월에는 시험 위성을 발사하며 2차 시험 발사인 2021년 10월에는 실험 탑재체를 장착한 우주기술 검증 목적의 소형 과학 위성이 발사된다. 두 차례의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2022년에는 누리호 상단의 시험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고 2023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2024년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실어 발사하게 된다. 그때 발사될 누리호의 총 중량은 약 200톤이며 탑재 중량은 중형 세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1500kg이 된다. 또한 총 길이는 15층 아파트와 비슷한 47.2m이며 최대 직경은 3.5m다. 일단 로켓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묶인 추력 300톤급의 엔진이 장착되며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들어간다. 이번에 발사된 시험 발사체는 3단형인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발해 시험한 셈이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75톤 액체 엔진 4기를 활용한 1단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2020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시험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제2 발사대를 완공해야 한다. 그 밖에도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고비가 남아있다. 한국형 발사체는 국가우주개발계획의 독자적 수행과 다양한 우주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급증하는 소형 위성 발사 수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엄청난 비용을 주고 외국의 발사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3시 34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발사했다.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발사 6시간 31분 뒤 고도 575km의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성은 앞으로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 및 탑재체의 기능시험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독자 개발 위성 잇따라 발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100kg급으로 앞으로 약 2년간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과 플라스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별들의 적외선 분광 관측 등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될 영상 자료를 국내 관련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내 대학 및 산업체에서 개발한 3차원적 증형 메모리 등 7개 핵심 기술에 대한 성능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 오전 5시 37분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아리안-5CA에 실려 발사됐다. 천리안 2A호가 향하는 곳은 지구 상공 46,000km의 고궤도다. 30여 분 후 로켓에서 분리된 천리안 2A호는 발사 2주 후부터 고도를 높여 한 달 뒤쯤 목표한 궤도에 자리 잡게 된다. 정지 궤도 위성은 한 지점을 계속 관찰할 수 있게 일정한 궤도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사한 정지 궤도 위성은 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천리안 2A호는 기상 탑재체만 제외하고 위성의 설계부터 운송, 조립,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독자적으로 수행됐다. 한반도 주변 및 우주의 기상을 관측하는 임무를 띤 이 위성은 앞으로 10년간 태풍, 집중호우, 폭설, 안개, 황사 등의 기상 정보를 고화질 컬러 영상으로 지상에 전달하게 된다. 이 위성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기상 관측 주기가 기존의 15분에서 2분 간격으로 줄어 급격히 발달하는 국지성 호우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불과 일주일여 만에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발사, 천리안 2A호 발사 등이 연속으로 진행된 2018년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큰 획을 긋는 한 해로 기록될 듯 싶다. 저비용 신속 발사 고체 연료 로켓 한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에 따른 군사적 차원의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북주변국 동향 들여다볼 정찰위성 전력 강화. 한미는 1970년대 후반 미사일 지침을 처음 체결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사거리 연장 및 탄도 중량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작업을 해왔다. 2017년 발표된 3차 개정에선 탄도 중량의 제약이 철폐되면서 우리 군은 2톤 이상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텄다. 북한 전역의 지하 수십 미터의 숨은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이용한 추진체 개발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도 액체 추진체로만 개발이 진행돼 왔다. 군 관계자는 액체 추진체와 비교해 장점이 월등한 고체형 추진체의 군사용 전환을 미국이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액체 추진체는 연료 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장착해야 해서 발사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발사 전 추진체를 세워 2시간가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위성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 군사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반면 고체 추진체는 구조가 간단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해 쏘아 올릴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 추진체로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비해 고체 추진체는 연료 주입 과정 없이 곧바로 쏘아 올릴 수 있다.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민간용은 물론이고 군사용으로도 최적의 활용 가치를 가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 사용 발사체는 물론이고 소형 위성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감시를 위한 군사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현무급 탄도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활용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1톤 안팎의 군사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 보안이 필수적인 군용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쏘아 올리게 되면 좀 더 철저한 대북 감시와 함께 주변국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 저궤도에 10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거의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김 차장도 주변국은 수십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 중인데 우리는 제로라면서 세계가 알아주는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위성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며 위성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 확충.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미사일 잠재력도 한층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체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기술들이 장차 우리 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핵심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건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구 저궤도에 1톤 무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급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 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량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향후 지침의 추가 개정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중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약을 모두 풀어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차세대 잠수함과 경항모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김 차장이 강조한 것도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향후 한국의 군사력이 대북 위주에서 주변국 견제 등 영내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군정찰력, 우주산업, 기대. 청와대는 28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소식을 알려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돼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편 우주 산업의 급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김 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하에 있었다라며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 능력과 관련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에너지 양을 뜻한다. 우주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 5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였다.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직접 협상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다라며 이후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하게 해제했다고 했다.